자, 구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서 좀 끊었던 게 이쪽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양이 이쪽은 쉬워요. 한쪽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체는 쉬운데 같이 움직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한쪽이 불명상태 한쪽에서 움직인다면 양은 무조건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이에요. 양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습해 보시면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고 자,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해요. 수요 감소하면 양은 감소하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합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면 양도 감소를 해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는데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인기가 좋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하락하죠. 자, 공급이요.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 그럼 초공급이야. 물량이 많거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풍기현상이야. 귀해.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동시에 변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자체로 이제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아예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른 기본 강의 자체를 우리가 또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기본 강의는 이제 계속 기초 강의, 심화, 이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 이론으로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풀로 강의하는데 이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100페이지죠. 자, 첫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또 어때요? 하나는 증가하고 반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한쪽이 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이 공급이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가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더 클 수도 있고 공급보단 그 다음에 또 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증가한 게. 그럼 이게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다는 자체는 이제 동시에 변할 때 그건 제가 박스에 안 넣어놨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같은 방향이라는 건 양동이라고 해서 양동 가소라고 했거든요. 그럼 동일 방향은 양동이에요. 양은 동일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가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같다고 한다면은 공급하고 수요가 증가한 게 같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이렇게 볼까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가볼게요. 이거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두 가지가 다 증가했다고 봐봐요. 케이스 자체를 보세요. 공급하고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균형가격과 균형량이다 라고 봤을 때 케이스를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우측으로 찍히니까 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한다니까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점 찍히는 거 보세요. 자, 다 우측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양은 다 증가합니다. 그죠? 증가는 무조건 양은 다 증가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양이 다 증가라는 걸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가격은 불변일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상대편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공급이 똑같이 증가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 상승했다가 공급이 가격이 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요게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우측으로 움직이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그랬고 자, 이게 같다는 얘기는 자, 어떻습니까? 가격은 다시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100원 증가한 거와 100원 상승한 거 100원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은 불변이고 거기 보세요. 수요 증가,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증가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신다면 가격은 무조건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큰 쪽으로 따른다는 얘기죠. 같은다면 가격은 불변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이 더 증가했어. 그럼 공급 물량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초과급이 더 발생을 하니까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양 무조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 다음에 양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거는 불변이고 양은 무조건 증가하죠. 양은 무조건 다 증가해요. 따라갑니다. 같은 방이니까. 그러면서 자, 어떨까? 우리가 큰 쪽을 따른다 이렇게 편법으로 가세요. 큰 쪽을 따른다는 것은
큰 쪽을 이긴다고 작은 쪽을 무시해버려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또 작은 거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가격은 또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죠.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둘 다 감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감소. 자, 그럼 둘 다 감소한다면 자,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자, 그럼 가격과 양을 본다면은 자, 네 가지 케이스를 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공급 감소가 더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가 감소한 게 더 클 수도 있고, 공급 감소보다. 그 다음에 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같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수요 감소하고 공급 감소가 같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양은 따라가기 때문에 양은 무조건 다 감소합니다. 양은 다 똑같이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게요. 가격하고 양이면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다. 이 케이스는 두 가지 어느 게 크고 작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양동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일 때는 양은 동일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예제를 보면 수요가 증가, 공급 증가는 어떻게 돼요? 수급량은 증가나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증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감소로 갑니다. 자, 수요 감소는 이쪽으로 찍히고요. 자, 공급 감소는 어떻게 찍혀요? 우리가 이쪽으로 찍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은 무조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은 불변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큰 걸 따르죠. 공급이 이제 작은 건 무시해버립니다.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하죠. 자,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얘가 더 크게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또 가격도 하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다는 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제 가격은 자, 어때요? 얘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같다니까 가격은 불변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 가격 상승, 양 증가. 그 다음에 박스에 보시면 공급 증가가 더 크다, 수요 증가보다. 그럼 가격 하락, 우리가 양 증가. 같다. 그럼 가격 불변, 양 증가. 자, 우리가 밑에 가시면 우리가 어때요? 4번, 노마자 4번으로 가시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있잖아요. 수요 감소가 크다? 수요 감소가 크니까 큰 쪽을 따른다. 그럼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감소다. 그럼 어떻다? 가격 상승, 양 감소. 같다. 가격은 불변, 양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 방향일 땐 양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가격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큰 쪽을 따른다.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되풀이해서 제 강의를 이제 조금 되풀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예요.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 그럼 이제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은 어떨까요? 양은 반대로 움직이겠죠. 양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이제 수요의 앞에 있는 걸 따른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이제 할 텐데요. 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자, 수요와 공급이 다른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방향은 같은 방향이 아니죠. 다른 방향은 자, 거기 제가 편법으로 가격은 수요에 따른다. 가수라고 암기하라고 했거든요. 가수. 자,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고 양은 그 대신 알 수가 없는 거죠. 양은 알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어때요? 로마자 우리가 툴을 보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어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네 가지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쪽으로 또 우리가 증가됐다. 이렇게 해서 먼저 나왔으니까 공급 감소보다 수요 증가가 크고 자,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감소가 더 클 수도 있죠. 큰 걸 따른다. 그 다음에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 감소하고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가 같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이 케이스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자, 가격하고 양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공급과 수요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자, 체크해 볼게요. 자, 노란색이 가격이 자, 수요고 빨간색이 공급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감소하면 이쪽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자, 공급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가 증가죠, 참. 수요가 증가죠. 다시 갑니다. 자, 우리가 가격과 양,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죠. 균형을 이룬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한 이제 우측이니까 이렇게 찍히고요. 자,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양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죠. 양은 알 수가 없다고 하시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요에 따른다는 것은 자 어때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자체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무조건 수요가 증가하는 게 따른다는 건 가격이 상승해 버려요. 다 위로 찍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상승을 할 거고 무조건. 자 그래서 가격부터 잡으세요. 가격, 양. 가격은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그죠? 보세요. 다 상승해요. 근데 양은 이제 큰 쪽을 따르기 때문에 없을 때는 양을 알 수 없었다는 걸 그래프에 느끼셨고요. 자, 누가 누구보다 크다? 그럼 작은 쪽을 무시하고 큰 쪽으로 가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하고요. 큰 쪽이 이기죠. 작은 쪽을 무시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양이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같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이 100 증가했고 양이 100 감소했다면 다시 오니까 양이 불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 로마 차트를 보시면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러면 가격 상승, 양 증가, 공급 감소가 더 크다, 가격 상승, 양 감소, 같다.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은 불변이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포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반대입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이건 이제 크기가 알 수가 없죠. 공급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수요가 감소를 하고요. 공급이 증가한다. 또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예 변화가 없을 수 있고 수요가 클 수도 있고 공급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먼저 제가 그래프를 먼저 여러분들 유도를 할게요. 그럼 가격과 양이다. 자, 그래프를 자세히 보세요.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다. 그럼 균형을 이룬다. 자, 어때요? 수요 감소잖아. 그럼 수요 감소니까 좌측으로 움직이잖아요. 수요 감소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수요 감소. 근데 우리가 공급이 증가를 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이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양은 알 수가 없어요. 우측이 됐든 좌측. 양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수에 따르죠. 그럼 가격은 자, 우리가 가격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우리가 가격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확실히 안다는 얘기죠. 그죠? 수요 감소했으니까 수에 따른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무조건 가격은 수요에 따르기 때문에 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다 하락합니다. 하락하죠. 수요 감소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은 크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자, 작은 걸 무시합니다. 그럼 수요 감소가 이겨요. 그럼 감소하니까 양 감소하고 자, 공급 증가가 이겨요. 양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게요. 로마자 포. 자, 수요 감소도 크대요. 수요 감소 따릅니다. 어떻습니까?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감소가 다 크대요.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어떻습니까? 공급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요 감소, 그다음에 공급. 자, 우리가 노마차 포가 아니라 이제 노마차, 죄송합니다. 노마차 3를 얘기하죠. 그래서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가격 하락, 양 감소. 그다음에 공급 증가가 더 크다. 그럼 가격 하락, 양 증가 같다. 그럼 우리가 가격은 무조건 수요에 따르니까 하락하고 양은 불변이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자,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요약 강의라든지 테마 특강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방향은 양은 동일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다른 방향은 가격은 수요에 따릅니다. 그래서 가격은 수요에 따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요 쪽으로 가격이 가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이제 수요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하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다음에 큰 쪽을 이긴다. 우리가 뭐가 뭐보다 크다면 작은 쪽을 무시하고 큰 쪽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시간을 우리가 소요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자, 101페이지로 가보세요. 101페이지로 가시면 탄력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까지 우리가 보통 시험지에 나온다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리가 탄력성입니다. 자, 탄력성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는 거 누르면 나오셔야죠. 한번 눌러보세요, 여성분들. 안 나오신 분들은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가겠습니다. 자, 탄력성은 한 문제는 무조건 뜨고 두 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정확하게 가셔야 되는데요. 자,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시죠.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분수는 올라갑니다. 위에가 분자 분모, 엄마가 아이를 얻는다. 자,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얘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은 B를 A로 나눈다. 그럼 A에 대한 B의 비율이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자체적으로 거기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식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식을 보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갑니다. 함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자극이에요. 가격이 자극이고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입니다. 수요량 변화가. 자,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본다는 거죠. 반응이라는 자체는 올라가거나 수요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것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폭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요만큼 줬는데 반응을 이만큼 준 건 탄력적이고요. 자극을 이만큼 줬는데 반응을 요만큼 하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격이 자극이고요. 자,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응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박스를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 가격의 변화율이 밑으로 내려오고요. 변화율.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만 그려진다면 자, 가격과 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면서 최초 가격을 물어볼 거예요. 최초양. 그래서 우리가 최초 값이 이제 기준입니다. 기초값. 최초에서 기초값이 기준이 돼서 자, 예를 들어서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죠. 그럼 개수를 10개에서 8개로 줄였다 봐봐요. 자, 그럼 밑에 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절대값을 씌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것이 오른쪽에 가시면은 원래의 가격이 변동문이에요. 그 원래의 가격은 100원이었고 변동문은 20원이 상승을 한 거죠. 20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 자체가 우리가 어때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옮겨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가격이 20%가 상승을 했죠. 가격이. 양은 어떻게 돼요? 양도 식이 원래에 대한 수요량에서 그 수요량이 변동문이에요. 원래에 대한 수요량이 10개에서 2개가 줄어든 거죠. 2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셀론이라는 자체를 탄력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탄력성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1이 기준이에요.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럼 크다 작다라는 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1이 기준이고요. 근데 만약에 요거 우리가 20%가 이것도 이제 가격이 20% 상승했더니 양이 20% 감소했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자, 20%가 상승을 했더니 양이 40%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자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2라는 것은 1보다 큽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가 감소했다. 0.5거든. 0.5는 1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자극은 같아요. 그래서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틀리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시험 문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 이 퀀티티라는 건 양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변화가 어떤 정성적인 성질을 본다는 게 아니라 양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라고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이 A에 대한 우리가 B이기 때문에 자,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수요 자리에 보이는 반응이죠. 양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걸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탄력성을 이제 플러스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대한 구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탄력성에 대한 구분이 자,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걸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우리가 5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5가지로.
그래서 앞쪽에서 잠깐 우리가 완전히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서 있다는 것은 자, 수요 곡선이 완전 수직이에요.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가격이 변해도 양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면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책상 한번 눌러보세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입셀론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수직인 곡선이 되죠. 이 곡선. 근데 이제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완전히 이제 누워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 자극에 대해서 완전히 탄력적이어서 벽을 뚫겠죠. 그럼 입셀론이 무한대 값입니다. 자,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워 있으면 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시험장에서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비읍 하나 적으세요. 완전 비탄력적이 되고, 자, 완전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탈이죠. 입셀론 값도 우리가 탄력성이니까 탈 이렇게 해도 되고, 탈. 그 다음에 입셀론인데 이렇게 안 먹히죠. 완전히 서 있으면 비, 누워 있으면 만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밑에 당구장 표시 완전 탄력적은 수요 곡선이 수평이고 완전 비탄력적은 수요 곡선이 수직이라고 돼 있죠.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은 탄력성이 제로예요. 수요 곡선이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무한대는 완전 탄력적은 수평이 된다는 거죠.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자, 이걸 이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탄력적, 비탄력적을 봐요. 그래서 여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직각쌍곡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게 Y축입니다. Y, 누워 있는 게 X축이에요. 힘드시면 우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건 Y축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Y축. 그래서 Y축은 프라이스라고 되고요. 여기는 X축은 우리가 퀀티티라고 본다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저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가격이고 양이다. 자, 직각쌍곡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마주보는 게 직각쌍곡선입니다. 직각쌍곡선은 우리가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면 이 면적이 같죠. 그럼 여기 변화와 여기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1인 게 아까 기준이죠.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각쌍곡선이 기준이 됩니다. 직각쌍곡선. 자, 근데 우리가 공급에 대한 단기와 장기를 봐서 탄력성이 가파르고 완만한 걸 봤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봤던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가격하고 양이 있다. 가격하고 양이 있다면, 자, 우리가 요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가 가파를 수가 있고 하나가 완만할 수 있어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은 똑같이 줍니다.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그럼 가격이 1,000원에서 시판주기가 500원으로 떨어지면 양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 변화와 요 변화가 같다면, 자, 여기는 요것밖에 못 늘어나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게 기준이라면 이건 비탄력적이고요. 이건 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밑에 두 번째 보시면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가파르고,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 직각쌍곡선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무한대보다는 작지만 1보다 크면 탄력적입니다. 뭐 사치품, 필수품은 지금 보지 마세요. 제가 다음 10강 때 그 특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밑에 이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변화가 적고 수요량의 변화가 크고 기울기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봤을 때는 탄력성과 반대입니다. 가파른 것은 기울기가 크고 완만한 건 또 기울기가 우리가 작다고 얘기하거든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직이었죠. 그래서 가격이 비축적으로이며 비탄력적에서 기울기가 크고 가격 변화에 많이 변함으로 가격이 신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이 큰 건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자극은 같아요.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려요. 직각쌍곡선이 기준이라면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1이 기준인데 2면 1보다 크니까 탄력적. 그래서 얘는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되고, 자, 이건 0.5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0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자, 그럼 이렇게 재밌게 갈까요? 얘가 이제 자극이란 꼬마와 수요량, 반응이란 꼬마가 싸우고 있어요. 놀이터에서. 한 대 주워박았는데 가만히 있어. 완전 우리가 그냥 비탄력적이죠. 계속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완전 비탄력적이고, 한 대 때렸는데 세 대 때려서 눕혔어. 탄력적이죠. 자, 그냥 세 대 때린 게 아니라 100대 때려서 병실을 만들었어. 병원에 실려갔어. 완전 탄력적이 되고, 또 2대 맞아, 단위 탄력적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102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강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10강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과 또 교차 탄력성하고 또 우리가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